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이제 A10에 C번하고 D번인데, C번, D번 두 개 묶어서, 하나의 이론을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C번, D번의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한 내용은요, 상당히 중요하니까 C번, D번 묶어서 별표 3개 정도 날려요. 별표 3개. 별표 3개 정도 날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백에다가 잘 정리하도록 해. 샌드위치 법칙이다. 샌드위치 법칙을 강의합니다. 샌드위치 법칙. 자, 극한의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극한의 이해인데요. 이제 계산을 떠나서 이 극한 이해, 이거는 독자적으로도 수능에서요 여러 번 출제가 됐었어.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차원은 이제 수험생이라면은요 시험에 자주 등장하면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강의를 잘 듣고 이제 샌드위치 법칙에 해당하는 것들을요 좀 깨닫고 마스터하기를 바란다. 그치? 설명할게. 봐요. 선생님이요 이걸 일단 얘기할게. 야, 수열 선생님이 강의할 때 내 강의를 들었으면 수열은 뭐라고? 수열은 매우 특별한 함수야. 알겠죠? 수열이 뭐라고요? 매우 특별한 함수다. 맞지? 그래서요 n이 변수 인식인데 이거를요 선생님 뭐 이렇게 f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an 어떤 n이 변수인 n에 관한 식. 그래서 등차 수열은 사실은 1차 함수에 포함되고 수열 강의. 그죠? 등비 수열은 지수 함수에 포함되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죠? 차이가 있다면은요. 자, 우리 an과 n에 관한 식 an equal fn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 fn en 마이너스를 다시 한번 강의. 요 수열의 극한인데 얘는요 n이 첨자 변수 자연수 변수니까 첫 번째 항일 땐 1, 두 번째 항일 땐 3, 세 번째 항일 땐 5. 즉 변수 자리에 자연수밖에 대입이 안 되는 건데 fx는요 2x-1 이건 뭡니까? 이거는 x가 별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니까 x가 1 때 f1은 1, f2는 3, f3는 5. 얘가 하는 짓 그대로 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얘는 A0 같은 거 없잖아. 0번째 항 없죠. 근데 얘는 F0은 얼마야?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번째 항 그런 건 우리가 논하지 않잖아.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그런 거 없고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일단 해당하는 수열은요 해당하는 함수에 이렇게 포함된다 이거야. 그렇죠? 수열 됐던 얘기 다시 한번. 왜? 이걸 이해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수열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함수적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 그게 좀 설명할 때 용이해서 봐요.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걸 한번 그려줄게. 노란색으로 봐. 노란색 x축 여기에 fx축 또는 fx가 y니까 y축해서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fx는 곧 y니까 y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y 해도 상관없고. 하여튼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길이가 2니까 쉐렛 이게 바로 이 그래프다. 그쵸?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요 수열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여기가 문축, 여기가 n축. 변수가 n이잖아. 자연수. 다음 함수값은요 an 값이죠. an축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n이 1이면요 2 빼기 1일 때는 1,1 1이면 1 나오죠. 1,1 함수야. 함수. n이 2면 두 번째 항일 때는요 2를 넣어봐. 이러면요 2일 땐 3 나오잖아. 2,3 3일 때는요 3,5 다음에 4,7 이렇게 땡땡땡땡 여기서 빨간색 점만 찍혀 나가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수열의 그래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수열의 그래프가 해당하는 함수의 그래프에 정확히 다 포함되어 있잖아.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치? 정의역이 1, 2, 3, 4 이렇게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다 모든 점이 이 식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연수, 함수값 이렇게 만족한다고 강의했었죠. 그쵸? 됐어.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건 함수의 극한이건 수열을 다룰 때 함수로 일반적으로 다루어도요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한 다음에 강의 들어갑니다. 됐죠? 가자. 그래서 사실 샌드위치 법칙은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고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고 극한을 공부한 학생이면요 당연히 이해할 내용인데 그 이해를요 예로 시키겠다고. 함수로 시키자. 함수로. 알겠어? 함수로. 갑니다. 봐요. fx가 있습니다. fx가 있어요. fx보다 잘 봐라. fx보다 gx가 더 크거나 같대. fx보다 gx가 더 크거나 같대.
근데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를 붙일게요. 그렇다면 리미트 변수가 x죠.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이때 fx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이때 gx요. 이거는요 항상 크거나 같겠죠. 언제? 만약에 얘네들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수렴한다면 또 요 값이 수렴한다면 항상 크거나 같은 함수값이 있어요. 무한대로 갈 때도 수렴한대요. 극한 수렴 그 극한 값도 항상 크거나 같겠죠.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이건 문제가 안 되잖아. 아니 항상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보다 gx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거나 그 값이 같아요. 근데 무한대로 갈 때는요 연속으로 이해하라고 항상 위에 있거나 같은데 무한대로 갈 때 그 값이 수렴한데 수렴하면 극한 값은요 항상 극한 값은 수렴 얘도 수렴하면은요 요 극한 값이 요 극한 값보다 크거나 같은데 있을 거 아니야. 그대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쵸? 됐죠? 이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t요. 자 fx가 있는데 gx보다 더 커요. 나 리미트 붙입니다. 물론 각각 수렴할 때 이야기야. 변수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있습니다. 변수인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gx가 있어서 이거다 이거 그쵸? 그러면은 함수값이 잘 봐요. 함수값이 더 늘 커요. 모든 x에 대해서 더 커.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고. fx보다 gx가 더 위에 있는데 근데 리미트를 붙였을 때 각각 수렴합니다. 그러면 항상 그 값도 위에 있다 라고 하면 이건 틀려요. 거짓. false. 거짓이야. 거짓. 왜요? 잘 들어라. 이런 상태죠. 극한이 붙었습니다. 각각 수렴합니다. 그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 등호가 생성돼야 돼. 이래야지만이 참이야. 선생님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 그래프는 늘 더 커요. 전 0에 더 큰데 극한이 붙어서 각각 수렴할 때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다. 왜? 인간은 무한소형의 크기를 몰라. 알겠냐? 그래서 같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 사항이고 저것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해 볼게. 다음 같아요. 자 이거 선생님이 여기를 따라 알파라고 하자. 알파. 이게 y 컬 알파야. 그쵸? 알파야. 근데 선생님이 잘 봐. y 컬 gx라고 하는 노란색 그래프를요 수렴하는데 이렇게 알파로 수렴하게 샷 노란색 그래프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돼요? y 컬 fx죠? 노란색 그래프가 어떻게 알파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쵸? 노란색 그래프가 알파로 수렴하고 있다. 그치? 노란색 그래프가 알파로 수렴하고 있다. 그치? 좋아요. 다음 빨간색 그래프 y 컬 gx요. 빨간색 그래프요. y 컬 gx는요 fx보다 더 위에 있는데 근데 또 알파로 수렴한다고 할게. 왜? 지금 이 등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극한이 붙었을 때 이 등호가 생성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따라서 어떻게 해요? y 컬 gx 선생님이요 이렇게 위에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그래프라고 할게. 이해 갔죠? y 컬 gx가 빨간색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각각 봐봐. 이제 리미트. 아니 그래프는 항상 어떻게 돼요? 노란색보다는요 만나지 않아. 노란색보다는 빨간색 항상 더 위에 있잖아. 더 크다. 맞죠? 근데 봐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때 fx는 어디로 수렴해요? 얘는요 지금요 알파로 수렴하죠. 이 값은 지금 알파로 수렴하고 있잖아.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때 함수값은 어디로 다가가는 거야? 점점점 어디로 다가가? 알파로 다가가고 있잖아. 이해가지? 다음에요 재책이 하나 올라오래. 젠장 봐요. 큰일났다. 야 다시요. 지금 재책을 참고 있어요. 봐요. 여기 일단 gx는 지금 위에 있잖아. 위에 있는데 극한 무한대로 갈 때 얘도 지금 어디로 가? 얘도 지금 알파로 다가가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극한값은 알파 이퀄 알파 똑같죠? 등호가 생성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이 항상 위에 있었는데 무한대로 가면은요 나중에 gx가 위에 있는 건데 점점 알파로 수렴하면서 인간이 이 무한수 0의 차이를 안다 모른다 3.9땡하고 4하고 얘가 더 크냐? 아니야. 이거 아니야. 같아요. 알겠습니까? 3.9땡이 4라고 얘기했죠. 그죠? 같다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왜 그래? 인간은 무한소형의 크기를 몰라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요 무한소형의 크기를 알아. 알아서 얘가 더 큰 걸 알아. 그러면 무한소형의 크기를 아는 순간에 그건 무한소형이 아니지. 인간이 아는 유한 확정 값이지. 이해 갔냐? 따라서 3.9땡과 4는 어떻게 돼요? 같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 갔어요? 또 3.9땡 이걸 굳이 얘기하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기를 4라고 할까? 4라고 하면은요 요 노란색은 지금 점점 어디로 가고 함수값이요? 요것이 지금 3.9999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사실은 그죠?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빨간색은 어디로? 빨간색 4 더하기 무한수 0만큼 가고 있는 거죠, 그쵸? 4랑 이게 점근선이야, 만나진 않아. 이 상태인데 이 값과 이 값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다고, 알겠냐? 어차피 4고 어차피 4야, 알겠냐? 뭔가가 더 있긴 있지만 그 크기를 몰라. 그게 무한소형. 따라서 등호가 생성된다. 등호가 생성된다. 언제? 자, 다시 한번 정리. 저 그래프 그려놓고. 그래서 수열 여기다 야 봐봐. AN, BN, AN, BN, AN, B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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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BN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바꿔도 성립하는 거야. 그지?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연속적인 함수로서 샌드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열은 함수에 포함되니까, 그죠? 같이 다 싸잡아서 아예 이 기회에 샌드위치 법칙 자체를 이해해 버리시라고. 함수의 극한 가서 또 하지 말고 중요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등호가 빠져 있습니다. 극한이 붙는 순간에 각각 수렴한다라고 하면 등호가 들어가야지만이 참이다. 이게 빠지면 구라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이유인즉슨 우리가 무한소형의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무한소형과 0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그 차이에 대한 것만 남아있을 뿐 그 크기를 인간이 인식할 수가 없어. 무한소형의 크기를. 맞아요? 따라서 등호로 밖에 표현이 안 된다. 그렇죠? 등호. 이거의 극한값. 이게 알파가 아니야. 얘가 알파로 다가간다. 얘도 알파로 다가간다. 알파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각각 수렴할 때 등호가 빠져 있어. 등호가 생성된다. 극한이 붙으면 이게 무한대가 아니라 함수의 극한 가서 특정한 지점으로 갈 때도 성립합니다.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제 문제는 얘가 문제가 출제가 돼. 증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다. 이게 출제가 돼. 봐요. 잘 봐. fx하고요 gx 사이에 이 제목이 뭐야? 샌드위치. 그쵸? 샌드위치 hx가 하나 더 있어요. 그쵸? hx가 더 있어서 hx 한마디로 샌드위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이렇게 갖다 놓고 각각 수렴합니다. 수렴하면은요 아까 위의 논리에 의해서 부등호에 여기에 등호가 없던 것이 이렇게 등호가 생성된다.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 상태에서요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성돼야지만이 참이라고. 알겠냐? 알겠죠? 얘가 참이야. 근데 뭐 어쩌라고 V쌤 이거 뭐 어쩌라고. 아하 잘 봐. 등호가 생성돼야지만이 참이다. 이건데 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요 얘가 알파로 가. 그 다음에 누구야? 빨간색이었냐? 얘가 또 알파로 수렴했어 라고 한다면 얘가 알파로 갔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거의 극한값은요 샌드위치잖아. 알파와 알파 사이에 꼈잖아. 얘는요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샌드위치 법칙. 알겠죠? 다시 이런 이론들은 깔끔히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나오면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봐요. 증명과 문제풀이에 바로 다 등장한다. 봐. fx와 gx 사이에 hx가 꼈어요. 극한을 붙여주면 등호가 생성돼야지만 참이야. 근데 이 상태가 끝이 아니라 얘가 알파로 갑니다. 이렇게 똑같은 값으로 좌우에서 수렴할 때 가운데 찡겨있는 새끼는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다. 왜? 자,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여기 알파였었죠? 파란색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이때까지는요 공간이 널널하니까요 hx다. hx 가운데 찡겨있는 놈이요 막 자유롭게 놀 수가 있어요. 왜? 얘랑 사이에 있으면 되잖아. 그래프까지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자유로워 했는데 점점 좁아지네. 어떡하지 젠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죠. 놀 데가 없어요 젠장. 얘는 무조건 무한 들어가면 어디로?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해 갔어요? 요게 바로 샌드위치 법칙이다. 그래서 문제는 증명할 때도 많이 쓰고. 언제? 이럴 때. 봐요. 내가 요 새끼의 극한값을 알 수 있어.
요 새끼의 극한값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요거의 극한값을 잘 모르겠어. 근데 요 놈이 항상 얘랑 사이에 찡겨 있는 건 알아.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 알고 이거의 극한값을 아는데 만약에 이놈과 이놈이 같은 극한값을 갖는다면 잘 계산이 안 되고 몰랐던 극한값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 한 가지. 됐어요? 증명할 때 쓸 수 있다고. 또 수능 문제다. 수능 모의고사에서요. 또는 내신 문제에서 앞으로 잘 들어. 써줄까? 이게 이제 사실상 니들 더 필요한 거니까. 자, 문제에서요. 부등식이 주어져 있어요. 부등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요. 리미트를 물었습니다. 부등식이 주어져 있고 리미트를 물었어요.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겠던? 샌드위치 표시 빡 알겠어요? 빡 떠올라야 돼. 안 떠오르면 틀려. 이체인지 알겠냐? 다시 한번 문제에서요. 내신 문제, 수능,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리미트를 물었어. 극한을 묻고 있단 말이야. 그럼 빡 뭐가 떠올라야 돼? 샌드위치 법칙을 물었구나가 떠올라야 돼. 이게 안 떠오르면 수험생이 아니야. 알겠냐? 이해 갔죠? 다시 한번 뭐라고? 부등식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응? 부등식이 주어져 있어. 근데 리미트를 물었어. 아하, 샌드위치 법칙을 쓰라는 이야기구나. 그게 뭔데? 샌드위치 법칙. 이런 상태에서 극한이 붙으면은요 등호가 생성되죠. 그래야 참이죠. 이 상태일 때 왼쪽과 오른쪽이 어때야 돼? 똑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돼. 같은 값을 수렴했다면 가운데 찡겨있던 놈의 극한값은요 당연히 이 사이에 있는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매우 중요한 무슨 이론? 샌드위치 법칙이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